자, 하나그룹주 아쉽지만은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유상증자가 호재다 악재다,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니까 지금 주가가 시간에서도 무너지고 뭐 오늘 기준에서도 추가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어제도 뭐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부분의 저점 이탈 시에 매도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여기 이제 연동이 돼서 나머지 하나그룹주가 다 무너질 거냐, 아니면은 제한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가격 반발력을 줄 거냐는 좀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의 이슈니까 이 친구는 이제 기준을 잡은 그 기준대로 대처를 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저점이 이탈되면은 정리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문자 나가고 저점이 이탈되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일단 주력 포트폴리오에도 넣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비중만큼 가지고 있던 부분은 오늘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와서, 조정 정도가 아니라 너무 깊게 흘러내려서 좀 많이 벅차 있던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가격 반발력이 좀 강하게 3%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격 반발력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고, 이번에는 일단 그 주력 비중도 정리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제 기준에는 이제 11시 이 기준에 그 문자 발송이 됐고, 그리고 72만 6천 원이 이탈이 되면은 그러면 정리를 한다라는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어제 기준에서 이게 정리가 된 거죠. 근데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주력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력 비중은 일단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되고, 개장초 저점이 다시 이탈되면 안 된다라고 설정을 잡아놨어요. 개장초 저점이 재차 이탈되면 안 되겠다라고 설정을 잡아놨는데, 일단은 한번 출렁이고 다시 6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61만 4천 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심사숙고를 할 거예요. 지금의 수급 범위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재차 62만 원에 순절을 했다라고 했을 때 61만 4천 원 찍고 이제 2% 정도 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3%, 뭐 4%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62만 5천 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게 강해서 지켜지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다시 탄력을 주겠죠. 대형주의 유상증자는 악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가총액이 당연히 조 단위를 넘기고 있는, 그리고 지금 뭐 3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아까 중고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력 그리고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수페타시스의 거래가 너무 적어서 뺐어요. 뺐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정도의 강도라면은 이수페타시스를 우선순위로 재차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또 한동안 공략주로 들여다보다가 거래가 너무 역시 없어져서 지난해 7월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빼놓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IT 쪽의 소부장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도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는 여기서 조금만 건들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근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은 지난해 7월 실적이 24조가 채 안 돼요. 근데 올해 33조 예상하잖아요, 영업이익을. 근데 주가가 신고가를 못 찍는다는 게 또 이상한.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의 조정은 말도 안 되는 조정이었고,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없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밀릴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전혀 없어요. 실적이 더 개선돼 있었고, 올해 실적 전망치도 뭐 조금 둔화된 게 아쉽지만은, 그것도 이제 뭐 하반기 접어들면서 실적 개선폭이 확장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까지의 주가를 끌어온 쪽이 누구냐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설정의 기준 범위를 잡아봐야 되는데, 지난해의 주봉 기준에서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시장이 무너질 때 조금 뭐랄까요, 피해간 부분도 있었죠. 근데 시장이 무너질 때 피해간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기정부의 수혜를 받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그러니까 방산의 정책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제일 커요. 방산 쪽의 정책금융 부분을 손을 대서 방산업체들이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동유럽 국가들의 돈을 빌려준 거죠. 정책금융을 개선을 시켜서 돈을 빌려주고 문제가 되면 이제 정부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당장으로서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마진으로 지금 뭐 방산업체들 이번 영업이익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진의 수혜까지.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강했든 수급은 메이저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저 메이저가 들어온 수급 범위가 대략적으로 뭐 10월부터만 따진다 해도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종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에 가장 많은 매집이 단행돼 있는 그런 종목의 기준이 되겠죠. 전일 것까지만 봐야죠. 오늘 거는 이제 추정치니까 안 나오니까. 매매 금액 기준으로 기간이 지난해 10월부터 해서는 소폭의 매도가 있겠군요. 그러면 기간에 매수가 있는 날부터만 기준을 잡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월 2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가 주가를 끌고 올랐는지, 어떤 이유에서 끌고 올랐던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없죠. 그냥 잘해보자죠.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발 뭐 하루 이틀 얘기 나왔어. 결론적으로 기간이 마지막까지 이제 순매수로 잡혀준 부분이 이제 3월 10일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정도 기준까지로 잡아보죠. 일단은 거의 이제 뭐 외국인의 수급은 바뀐 게 없었고, 그러면 3월 10일까지 해서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 어떻게 돼? 2위죠. 2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저 물량을 그러니까 외국인 위주로 이제 매집을 한 건데, 저렇게 물량을 넣으면서 주가를 견인한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 그쪽에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냐. 지금 외국인 지분이 46%예요. 46%인데 주주 배정 유정이잖아요. 3조 5천억이면 거의 이제 10% 이상의 기준. 그 정도가 될 건데, 금융당국은 또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르게 아이고 뭐 좋은 내용이네요. 바로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게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리고 이제 증자 공시 나오자마자 30분 만에 뭐 짜고 쳤다는 거야? 짜고 쳤다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미 먼저 금융당국에 통보가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30분 만에 야 이거 진짜 좋은 내용이네. 우리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네. 좀 그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10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이제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이 되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뭐 기간 쪽에 매도가 크게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오늘 개파락의 흐름에서 이제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인데, 그 부분을 연기금 쪽이나 이런 쪽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들여다 볼 건데, 금융 당국 자체가 이거 뭐 괜찮네라고 표현한 부분을 연기금이 오늘 죽어라고 주구장창 깨고 나간다. 물론 위탁 자산도 있습니다. 분명히 위탁에서 이제 설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을 한번 보고, 위탁 자산이 나갔던 연기금 그 운영본부에서, 자산운용본부에서 다 운영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탁 자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증권사나 운영사 위주죠. 운영사 위주로 나눠주는 자산들, 운영 범위. 그래서 결론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들을 맹신할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오늘 것까지로 그냥 거래대금 잡으면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매도가 46만 원입니다. 46만 원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온 그 비중이 250만 주니까 5% 좀 넘어요. 5% 넘는 물량을
들어오면서 주가가 견인된 건데 손바뀜도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이슈 증자의 이슈 범위로 주가 이제 출렁거렸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주주 배정인데 외국인 46% 지분의 그 물량이 전부 난 증자 안 받을 거야 하고 다 빠져나갈까요? 최소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의 자금은 증자를 받기 위해서 증자 물량을 납부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증자 받는 수순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포트에서 비중을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얘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납입일 수준에 왔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대형주의 증자에서는 비이성적인 말 같지도 않은 증자를 설정할 경우에는 문제되지만 좀 이쪽은 시설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HLB 그 쓰레기들처럼 대주주가 나서서 FTA 승인 받을 것처럼 헛소리하고 다니고 진양곤 회장이 본인 지분 10%도 안 되잖아요. 그 지분에서 자기가 그 지분을 팔아서 회사에 뭐 운영 자금을 내도 될 판에 절대 자기 거는 손을 안 대죠. 담보대출은 나가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증자 부분 3자 배정 유증 그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이런 걸로 돈 다 빼먹고 그 내용을 보면은 운영 자금으로 시설 자금 뭐 거의 없이 운영 자금으로 다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월급 빼먹고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도덕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전환사채나 이런 발행으로 다 돈을 빼먹지만은 정상적인 기업에서의 그 대규모 뭐 유증 부분에서는 사실상 중기 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간의 결론은 오늘 어찌됐든 그 매번 교육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언제든 고점 인식 잡히면 정리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판단할 땐 이건 고점 인식은 아니에요. 고점 인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마지노선은 설정하고 정리해놓고 되돌릴 때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거는 지켜나가자라는 거죠. 막연히 계속 설정해서 있다가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인식 범위 잡으시고 그래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이 수급이 훼손된 게 아니고 마감 이후에도 봐야겠습니다만 훼손된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경험칙상 대형주의 그 증자의 기준에 있어서 그게 충격으로 와닿는다 할지라도 충격으로 당장 형성되더라도 그것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케이스는 제한적이었다. 그 예제를 뭐 주말에 제가 봐서 뭐 좀 뽑아 놓든지 와장창창 뭐 충격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뭐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비이성적인 자금을 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나 또 정치하는 분들도 나서서 증자에 대한 부분들 함부로 못하게끔 근데 이제 뭐 하나에서 하겠다 하니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듯한 금융당국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써놓은 곳도 있죠. 당연히 그게 뭐 정상적인 언론으로서의 할 일이고 하여간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뭐 주봉으로도 장대음봉이 떨어져 있고 윗골이 달리고 거래도 터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이제 수급 범위가 어떤 식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물량이 나올 거냐. 그리고 로스급 범위에 설정이 되면 20%가 넘게 밀려 있기 때문에 로스급 범위가 설정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출회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이나 이제 조선 ETF 상품에 몰리는 돈 그리고 그룹주들도 ETF 상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그룹주에 몰리는 자금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감안했을 때
일단은 작은 부분이 지금 펀드론으로 연동이 돼서 빠져나가서 문제가 될 만한 위치까지는 아니다. 견디면 되지 않느냐. 아유 죄송합니다. 견디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 이제 매도 사인 내더라도 나는 도저히 못 팔아. 난 지금까지 연초부터 해서 30만 원대, 또 2월 달에 40만 원대, 그리고 3월 달에 60만 원 전후 그걸 다 놓치고 나는 하필이면 지금 잡았어. 지금 잡았는데 나는 이 손실을 보고 못 나와. 더 간다면서. 얘기 항상 했잖아요. 더 가는 전제 조건의 기준은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다. 기술적인 부분이다.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이다. 수급이 들어오는 게 좀 보여지면 더더욱 긍정적이다. 수급이 만약에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 거래 터지고 양봉의 기준은 조선주의 하나오션인 거고. 누적 수급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 대금은 일정 범위 있지만 하나오션만큼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누적 수급이었단 말이에요. 그 누적 수급이 오늘 훼손되느냐? 오늘 이후에 훼손되느냐? 누적 수급은 더 죽어라고 들어오는데 주가만 부정적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지난해 말. 지난해 말, 올 초. 지난해 말 12월 달 계엄 터지자마자 바닥 찍었잖아요. 계엄 터지자마자. 그래서 탄핵 들어가자마자 바닥 찍었죠. 오히려. 그 수급은요. 계속 들어오죠. 36%나 밀렸지만 이게 악재가 아니네? 36%나 밀렸지만 이게 악재가 아니네? 매수지.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불편하면은 로그 차트로 보시란 말이에요. 로그 차트. 로그 차트는 뭐라 그랬어요? 로그 차트는 퍼센테이지 차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뭐 엄청난 수급은 아니지만 손바뀜도 있었겠죠. 저점 편입했던 물량 차익 실현 판매 없으니까 재편입 그럼 평균 단가들이 다 높아졌어. 응? 거기서 본인들도 증자받기 싫어서 손절을 한다? 그럼 따라서 손절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농담해 해라. 근데 그렇지 않고 유지하고 대처한다? 그럼 같이 움직여야지. 기준점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또 기준점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람인지라 이거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수급이면 근데 하는 사이에 미끄러지는 흐름에 숨이 콱콱 막히잖아요. 그걸 딱 하필이면 또 62만 원 바로 밑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정리 기준 잡았더니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61만 원 저점 대비해서 또 2% 돌리면 62만 5천 원 정도 2%대를 돌리면 62만 5천 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61만 원 깨지면 또 손절인 거야. 근데 지금의 기준은 명목 가격인 60만 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명목 가격인 뭐 11선이 뭐 지지가 돼. 그 무슨 의미가 있나? 11선이나 21선이나 개파를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지. 내일이라도 뭐 호재인식 잡아 갭상승 나오면 돌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하여간에 마무리합니다. 지금 장중이라 솔직히 옆에도 보고 뭐 하니라고 얘기하다가 맥이 끊기고 했는데 결론은 뭐 지금 준고 선생님께서 접속해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인 뭐 증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수베타시스까지 결론은 하나 그룹주에 대해서는 다 같이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체적인 문제이지 이 문제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한국항공우주나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의 낙폭이 제한적이다. 그럼 방산의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 하나 그룹주 전체적인 부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비전,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또 중간지주사 하나까지 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낙폭이 심하다 있죠. 그룹 전체적인 또 우리 이쪽도 또 유중하면 어떻게 뭐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라든가. 근데 그 낙폭의 수준이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점을 더 이탈시켰어요. 수급도 더 꼬였고. 그런데 나머지 쪽의 기준은 이제 하나 비전은 어차피 상한가 들어가고 슈팅 나왔을 때의 하나 비전도 외국계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 비전은 IT 쪽의 기준으로도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런 맥락의 기준도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낙폭이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하나오션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73,300원, 70,000원 마지노선 정해놨는데 그게 이탈되면은 얘도 일단은 매도입니다. 뭐 좋게 표현해서 손바뀜이라고 표현했지만 수급은 들어온 게 없어요 사실은.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인 거고. 그잖아요. 수급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70,000원 선을 훼손을 시키면은 기준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재차 편입하면 되잖아. 정리를 하고. 응? 하나시스템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손바뀜이 많아요. 손바뀜이 앞부분에 이제 10월 7일부터 해서 공격적인 매수, 그러니까 그 직전부터 해서 공격적인 매수, 10월 7일부터 이제 조선주와 연동된 흐름. 이번에도 수급 들어와서 슈팅 나왔다가 어제 대규모 매도 나왔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그리고 다시 매도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서의 변동인데 뭐 얘도 이제 2월 10일 날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시총도 그렇고 가벼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볍고. 결론은 밀리는 것도 어디까지 밀릴지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부분이 오늘 저점이잖아요. 그 오늘 저점 부분이 지금 살짝금 이탈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매 사인을 제가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싹 다 뭐 가격을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금 지금 확인해 보면 35,350원이 이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매도 부분이 편입하고 저점이 이탈되면은 일단 정리합니다였어요 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매도 사인으로 드렸다면 더더욱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쉽게도.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하나오션은 이탈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력의 위치에는 넣어놓을게요. 주력 비중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놨는데 꼭 가져가고 싶다. 하나그룹주 갖고 가고 싶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압축하시는 걸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돼. 예전에 하나시스템 들어갔다가 좀 흔들리면 매도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합류를 시켰잖아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신고가 나왔죠. 뭐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지금까지 다 성공이란 말이지.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일단은 안타깝지만 하나시스템은 어제 매도가 된 거고 오늘 재편입 기준 그리고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 저점 이탈하면 정리합시다의 기준 전량 매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이 얘기를 다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나? 저는 여기서 끝났다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되는 게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매도. 그렇게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얘들도 같이 볼 겁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 제한적으로 밀리고 삼성중공업이 제한적으로 밀리고 하나그룹주의 휘청거림인데 하나그룹주의 기준에서도 대장인 형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까지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리해 놓고 이렇게 잡읍시다. 저도 이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개념보다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못 돌리면 얘네는 다 못 돌려요. 그러겠죠. 뭐 시차를 두고 점진적인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그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을 인식을 잡아야만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월 종가보다는 위에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의 흐름 보면서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더 확장되지 않는 수준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62만 5천 원 정도면 2%대 뭐 이렇게 됩니다. 2%대. 62만 5천 원 뭐 2%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렇다면은 정리된 쪽의 물량들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어차피 주력이니까 주력 편입의 비중 설정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 오션이 이탈됐다가 이탈됐어요. 만약에 되돌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돌리니까 되돌린다는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게요. 일단은 이탈된 거는 명확하게 잘라내자. 다시 돌릴지언정.
다시 돌렸을 때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지금 하나 시스템의 손절 범위를 35,350원인가로 문자를 나갔어요. 개장 주저점이 거기여서. 근데 지금 35,000원 공방에서 이제 지지는 형성돼 있는데 하여간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격한 수급의 변화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략 설정을 다시금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도 지금 뭐 최저점에서 못 잡으면 어때? 일단은 물량 싹 정리를 하세요. 이탈됐으니까 얘하고 하나 시스템은 정리를 하시고 얘도 위태위태해. 이탈되면 무조건 7만원 이탈되면은 정리된 걸로. 그리고 오늘 장중이든 내일이든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하나가 이탈이 돼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세게 돌리면 뭐 얘네만 돌리겠어? 남겨져 있는 하나 오션도 돌리겠지? 하나 비전도 돌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 한국항공우주도 돌릴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하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요. 아직까지는 700억 오버슈팅이 아닌 그래요. 일단은 요 끝나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뭐 편입을 할지 여부를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누적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수급이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지난해 7월 고점을 넘길 수도 있는. 근데 얘도 똑같죠. 7월 이후에 조정이 깊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IT에 대한 문제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인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금융시장 쪽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지를 않나. 별의 별. 그래서 그것이 겹쳐지고 그 등락률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여전히 29% 빠져 있어요. 최고점 대비. 그걸로 겹쳐지는 데다가 증자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 M&A에서 나 회사 좀 키울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진짜 개인 주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옛날 10년 전, 20년 전 방식을 얘네도 마찬가지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 정부가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정치적인 논리는 저는 다 모르겠는데 금융시장 쪽의 기준에서는 뭐 우리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다만 금융시장 쪽은 근데 다만 이제 뭐랄까 그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금융당국은 절대 공매도 금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휘청거림은 좀 아쉽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어찌됐건 이제 공매도 정책 부분을 그래도 좀 더 보강하겠다 수정하겠다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소액 주주들 위주에서 소액 주주만을 위하겠다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진보가 아닌 보수 진영의 정권에서 소액 주주를 위하겠다라는 개념보다도 비도덕적인 행위는 금지시키겠다. 그러니까 두산그룹도 솔직히 마찬가지고 오늘 KB증권에서 보고서 나온 거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뭘 잡아놨어요? 그룹 차원에서의 리스크라고 잡아놨죠. 진짜 비도덕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면 대그룹이면은 진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조금 두산그룹의 마인드가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 마인드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결국은 승복을 했죠. 승복을 했고 지금 증자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뭐 증자를 한다. 금융당국이 그렇게 제재를 해서 제가 뭐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했던 내용을 지금에 다시 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혹시라도 그 내용이 이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향에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시라고 만약에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땐 그런 우려감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별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고 설정을 할게요. 얘가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도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수급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거래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하나그룹주들이 오늘 이렇게 돼서 하나오션도 지금 상황이라면 이탈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빼내서 현금 비중이 뭐 현금 비중이라는 개념보다도 공략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1차적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그럼 우선순위로 이수페타시스, 그다음 예전에 들여다봤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IT에서 그냥 강세가 아니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전자 더 오른 것 같잖아요. 1월 말 대비해서 2월 말 대비해서는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에 여기서 25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그럼 소부장은 당연히 연동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볼 그게 아니에요. 응? 하이닉스 시가총액 지금 시가총액 영업이익 감안했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시가총액이죠. 말이 됩니까? 저게 지금 150조? 영업이익이 30조가 넘는데? 33조인데? 전망치가?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누적 수급이 있는데 이제 누적 수급이 있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그룹에서 딱 끝냈어야 되는데 YG가 아니라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뭐 폭락이 나왔더라고요. 요거 누적 수급이 20% 이상 들어온 거예요, 이게. 20% 이상 들어왔는데 변동률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가 들어왔는데 장내 매수 20%.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따라붙었다가 깔끔하게 정리 다 하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30% 매집을 해도 유통 물량이 많아서 주가 슈팅 나온 거는 SM 때 이슈 때문에 주가 슈팅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게 30%거든요. 엔터주들 다 30%씩이었어요. 마지막 슈팅, 오버슈팅 나온 거는 SM 영향이었죠. 그러니까 20% 깔짝 샀다고 뭐 어마어마한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못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흐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포함이 됐었죠. 왜냐하면 하도 지난해 고점 7월 달에 찍고 IT 전체가 말 같지도 않게 밀려 내려왔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인적 분할도 추진을 했었고 굉장히 이 수급도 좋고 굉장히 좋았는데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된 거죠. 어쨌든 요들은 다 편입 기준 설정할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지금 검색계도 떠 있고 영상 마무리하면은 바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지노선 이제 73,300원인데 지금 기준에서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죠. 그러니까 방산조선 절대 끝났다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그룹주도 절대 저는 폭락이 나온다는 생각 안 하네요. 하방을 지금 잡고 밀리더라도 슬슬슬슬 눌리지 절대 추가적인 폭락이 연동될 수 있는 수급 자체가 아니에요. 일요일날 야간 교육에서 길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장중이라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할 종목은. 그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오픈을 할 거예요. 전체 오픈할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전략 내용에 있어서 기존에 영상 올려놨던 거, 뭐 예를 들면 박순혁이처럼 또 선대인이처럼 부당이익 선행매매 몇백억 해먹고 몇십억 또 100억 단위 이상 해먹고 지들이 했던 2차 전지 영상을 싹 지워버리고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 저거 일단은 방송 요거 제가 끌까요? 제가 끌게요. 제가 꺼놓고 조금 있다가 그 병원 가야 되니까 일찍 퇴근해야 되잖아. 원고 작업자. 그러면은 미리 미리 스트리밍 방송 퇴근 전에 그거는 필히 해놔야 돼. 어제 내용에 오늘 요 영상까지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네이버에서 윤 정도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 정도 검색하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 뭐 유튜브로 찾아오셔도 된다는 거지. 유튜브로 찾아오시고 보시면 뭐 하나 시스템 전략부터 이것도 바꿔놓을게요. 뭘로 바꿔놓을 거냐면은 지금 상황에 맞는 걸로 봐야지. 그러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전체 전략 설정할 때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장중에 녹화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제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이제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대처를 하자의 기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연동되는 쪽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쪽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의 그 흐름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었으니까. 그래서 긴급 전략 시장 한번 이제 출렁댔을 때, 이때 우리가 주력 포트폴리오의 설정 범위에서 이제 그 기준점을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 그 19일 날 영상 녹화해 드렸을 때의 기준, 그 포트폴리오 기준도 올려놔 드릴게요. 그 올려놔 드리면은 3월 주력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이거 전체 오픈으로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죠, 요거. 요거 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3월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은 삼성전자가 아마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전략 영상으로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이렇게 오시면 다 있단 말이에요. 내일장 공략주, 뭐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비전. 왜 못 잡냐, 이런 종목을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데 라는 표현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마지막 물량에서의 정리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어제 정리가 끝났고, 오늘 기준에 미처 안에 못 끝내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이제 검색기 기준에서 떴단 말이죠. 이수가 아니라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이닉스도 지금 떴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매수 사인을 내야죠. 계속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그렇게 설정을 했고, 하이닉스도 이제 20만 6천 원까지 매수, 그리고 한 템포 쉬었다가 오늘 또 하이닉스도 매수,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이닉스의 검색기에서의 그 포착.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하이닉스 매수에 나갔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래, 방산조선 하나그룹주가 멈춰 있을 때 우리가 어제 정리했고 오늘도 마무리 정리를 기준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럼 뭘 지금 봐야 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데. 결론은 주성 엔지니어링 코멘트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진입 이후에 주성도 지금 추가 슈팅인데, 최근 거 주성 거 MTS 버전 몇 개 있어요. 그거 좀 전부 캡처해 주세요. 거래량 있는 날만 설정해서 보시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수세인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에? 62만 5천 원에 나갈 수 있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가면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하나그룹주 정리된 물량 있으면은 편입, 정리 안 됐으면은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점대로 대처. 다시 얘기해 드려요. 자, 이거 단타 치려는 거, 단타 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기준에 하나그룹주, 방산주, 조선주 무너진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다는 떨어지는 칼날에 대해서 대처는 해야 된다. 그 부분에 2%씩 돌리면, 2, 3% 특히 돌리면 수급 범위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그래서 62만 5천 원에 5% 비중을 유지가 아니죠. 공식적으로 한번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에 편입하는 거는 어지간해서는 손절을 안 합니다. 그 주력 기준에서는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 설정으로, 만약에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잡히면 추후 설정,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해 줘서 주력 포트폴리오 기준 5% 비중 유지, 재편입 시에. 그리고 그게 이제 62만 5천 원 정도를 저는 설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2.5, 3% 정도 돌리는 거니까 3% 가까이 돌리는 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화 그룹주 압축 가능. 뭐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기준 하나 그룹주 불편하시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손절 범위나 이런 부분은 이제 설정 범위로, 오늘 저점이 또 이탈되면은 단기 물량은 다 정리를 100% 하셔야 되고,
그 이해가 좀 어렵진 않죠. 만약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멈춰 계세요, 그러면. 주력 물량이 있고 단기 물량이 있으니까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또 질문 주세요. 채팅방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제 이제 금융당국 교육을 받는데 기가 찬 거는 이것들이라면 안 되지. 강사분들이 금감원에서는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공부를 안 하고 나온 거야. 어? 말하는 분들마다 다 틀려. 아이고.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막 있고 질문하고 그러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다 전략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략을 다 잡았고 주력주의 비중은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 대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뭐 할 게 원고 작업하는 분이 좀 많긴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 저거를 좀 해야 돼.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요거 포트폴리오 수익률. 그거를 캡처해서 전체 다 뿌려드리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급락이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얘가 미치는 영향은 1%였어요. 전체 계좌 수익에서.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슈팅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1% 훼손시키는 1% 수익 범위가 대부분 훼손됐잖아요. 훼손시키더라도 주력의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손익 범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월등한 위치에 여전히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기준에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잘라버리십니다. 장중에. 그렇게 해서 지난 계엄 종국 11월부터 볼까요? 11월 달의 기준에서의 흐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67%입니다. 11월 포트폴리오 기준에. 그리고 12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38% 수익이에요. 11월 포트 기준. 그리고 1월 포트폴리오는 뭐가 들어가죠? 11월부터 포트폴리오 장중 것만 다 잘라주시고 어차피 마감 때 거는 못 자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면 어때요? 13%죠. 1월 포트폴리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고점의 차익 실현 잘했고 마지막 물량은 고점에 잡은 물량은 손절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2월 포트폴리오대로만 진행을 했어도 결코 어렵지 않은 장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수익을 내보려고 그나마도 대형주 위주에서 변동성 매매하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소형주 이상한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감당이 안 되죠. 자, SK 하이닉스 21만 6천 원에 매수가 나왔고 21만 8,500원에 2차 매수 사인 또 나갑니다. 하이닉스.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매수가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가게 되면 주력으로서 나가는 거고 그 비중은 이제는 유지 전략으로 간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흐름 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대로 또 유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오늘 기준으로 2차 매수사인 8,500원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5% 추가 20%. 이거는 멋부리는 게 아니죠. 실질 계좌의 손익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문자 교육방까지 문자 나가죠. 왜? 검색계 떴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부분 문자가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육방도 하이닉스 문자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매 사인에서 교육방을 늦게 보내는 게 아니라 검색계 뜨는 종목만 보내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매수사인 나갔고 하이닉스도 오늘 매수사인 나갈 겁니다 하고 21만 원대 초반 21만 3천 원 이런데 코멘트 다 하고 문자는 한 템포 늦었지만은 라이브 방송은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일부러 늦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검색계 지금 떴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계에 하이닉스를 뜬 기준점에 맞게 교육방에도 발송을 해드리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흐름입니까? 우리랑 같이 방송하는 방송 제작진 박성재 TV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방송 제작진 이외에도 우리 방송 같이 하시는 아나운서 분들도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요. 쓰레기 잡주들 갖고 나와서 대박 나셨죠. 그거를 코멘트 해달라는 그런 친구들하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극대형주의 기준에 주력주의 기준에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준에 이런 범위의 수익 범위들이 설정이 잡혀주고, 주력이 행복해져야 나머지가 행복한 거죠. 11월부터 장중권만 오래간만에 하나 자릅시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 투건 들면 사상 최대치 고점 형성될 수 있는 위치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슬금슬금 또 올라오는데,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프로그램 좀 기존에 가장 강하게 시세를 끌고 왔던 쪽이니까 그쪽이 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래 대금이 터지긴 했는데 이제 뭐 스타트 잡힐 수 있는 위치니까 터진 흐름이 좀 더 강화되기를 보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 이수하고 주성하고 설정 범위를 좀 잡을게요. 그럼 결론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셔서 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종목 검색기 무료 신청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잠시만요, 유튜브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화면이 바뀌었는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화면 바뀌어서 올려드렸고, 그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면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찾아오셨는데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편입 그리고 손절 범위까지는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주가가 밀리니까 저점 편입은 하더라도 손절 범위를 잡자.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문자 나가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 수익 범위를 좀 잡아 가셔야죠. 근데 문자 매수 사인이 한 템포 좀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 검색기 통해서 잡으면. 그리고 매도 사인은 전체적인 매도가 아닌 이상은 제한적으로 맞죠.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매수와 매도 사인을 다 같이 잡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VVIP 방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산 여력에 맞는 부분으로 좀 설정해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당장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 장에서도 함께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내부 계신 분들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